잘 쉬셨죠? 예, 이제 1시간만 더 마치도록 하죠. 이제 마지막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걸렸습니다. 이제 가등기 갖춰보는 중요한데, 가등기란 것은 의가 1번에 참 중요한 말이에요. 가등기는 부동산 물건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한다고 나와 있고, 그 청구권이 시기부터는 정지, 조건부 청구권의 경우도 가능하며 그 밖에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청구권의 경우도 같다. 1번은 외워야 됩니다. 요거는 가등기는 왜 하느냐 하는 목적이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이 가등기하는 목적인데, 청구권의 경우 둘로 세분하게 되면 채권적 청구권도 있고 또 하나가 물권적 청구권으로 세분하게 됩니다. 가등기할 수 있는 것은 채권적은 가등기할 수 있더라도 물권적은 가등기 못해요. 물권적 청구권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3개 있다고 배웠죠?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제 알겠어요? 몇 가지 있더라? 3개. 이건 가등기할 성질이 아니니까 가등기 못하고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예요. 물권적은 가등기 못하는 겁니다. 가등기는 왜 하나요? 하는 목적이 본등기 하려고. 그럼 가등기하고 못하고 구별시리고 본등기 할 수 있으면 가등기도 가능하고, 본등기 못하면은 가등기도 안 되는 거예요. 본등기 할 권리 배운 게 있었을 텐데, 권리는 소유권 본등기 할 수 있어요? 그럼 가등기도 가능하다예요. 지상권도 가능하고, 지역권도 가능하고, 전세권도 가능하고, 전환권도 가능하고, 권리질권도 가능하고, 채권 남보권도 가능하고, 임차권도 가등기할 수 있게 됩니다. 다 가등기할 수 있어요. 하나 주의할 것이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환매권의 경우는 매매계약과 계약을 반드시 동시에 체결하고 등기 신청도 동시에 들어옵니다. 환매권만 따로 등기할 수는 없죠. 환매권만 따로 등기하려고 환매권 설정 가등기할 수 있을까? 환매권만 따로 등기할 수 없으니까 환매권만 따로 등기할 목적의 가등기는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환매권 이전 등기 가능해요? 아까 환매권의 이전 등기는 보기 등기 이전 등기할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 환매권 이전이 가능하니까 이전 등기 가등기할 수는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환매권 설정 가등기란 말은 없습니다. 환매권 이전이 가능하죠? 그럼 이전 가등기 할 수 있다. 이게 차이점이고, 여기에 가등기할 권리를 설명드린 것이며, 이제 청구권은 일본에 아까 줄줄이 붙었던 것이 세분하게 되면, 일단 권리에 가지고 있는 권리의 설정, 아까 두 번째가 이전, 세 번째가 변경, 네 번째가 소멸을 가진 청구권 보존하기도 가등기 할 수 있다 해서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은 외우셔야 돼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말이 길다 싶으면 설인의 변소. 뭐라고요? 네,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설인의 변소라도 외우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드릴 것이고, 두 번째가 시기부하고 또는 정지, 조건부 청구권 가등기 할 수 있고, 장래 확정될 청구권 있고로 이해약입니다. 이해약은 매매 이해약이든 재매매 이해약이든 대물변제 이해약이든 이해약은 다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왜 가등기 할 수 있다와 없다의 구별 시력이에요. 이건 무조건 외워놔야 됩니다. 그럼 설정, 이전, 변경, 소멸했으니까 전세권 설정 가등기 할 수 있고, 전세권 이전 가등기 할 수 있고, 전세권 변경 가등기 할 수 있고, 전세권 소멸 가등기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없는 것들은 가등기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가등기 할 수 있을까?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안에 보존자 있어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에도 가등기 할 수는 없습니다. 말소 등기 가등기 할 수도 없다요. 이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급의 반대말은, 시기부의 반대말 종기부, 정지조건 반대말은 해지조건부. 그러면 종기부나 해지조건부 청구권도 가등기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못하느냐, 이제 따져보면 되겠네요. 오늘이 며칠인가요? 4월 25일. 참 세월 빠르다. 좀 있으면 이제 반팔로 가겠네. 자, 벌써 반팔이 많이 나왔는데, 자,
오늘 의사표시하기를 합격하면 집을 증여하겠대요. 합격하면 집을 증여한다는 얘기는 합격은 장래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 불확실? 아, 우리끼리는 확실하다 그래야죠. 믿음이 있어야지 사람이. 남들이 볼 때 불확실한 거지 이거는. 아닌가요? 맞죠? 확실한 겁니다. 언제 따면 되니까. 올해 못 따면 내년에 하면 되고, 내년에 안 되면 하면 되는 거니까 뭐 따면 되는 거지 뭐 못할 건 없잖아요. 시작했으면 시작이 반이라고 금방 올라갑니다. 어쨌든 간에 합격은 우리끼리 확실하죠? 남들이 볼 때는 불확실하니까 다수설의 의견을 중시해서 불확실한 조건. 합격하면 집을 증여하겠대요. 그럼 오늘 준대요? 나중에 준대요? 나중에 주는 거죠? 네, 그럼 오늘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받는 겁니다. 이렇게 효과 발생하는 것을 정지 조건이라 하더라. 이렇게 배웠어요? 네, 그럼 오늘 집을 드릴게요. 오늘 집을 가지시래요. 오늘 가지시고 나중에 합격하면 집을 돌려달래요. 평생 떨어지겠네 그러면. 자,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합격하게 되면 주는 효과 소멸하죠. 이걸 해제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배웠죠? 예, 그럼 10월 24일은 장래 확실한가요? 예, 아니에요? 확실하죠? 이 날짜 5년 얘기예요. 네. 자, 그럼 이 날짜 집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효과 발생하는 게 시기부, 소멸하는 게 종기부. 그럼 반을 가르게 되면 시기랑 정지 조건부는 효과 발생하는 것이고 얘는 소멸한다고 배웠죠? 그럼 민법은 어딜 강의했느냐? 여기를 배워요. 민법에서는 조건 성취, 기한도 이래가지고 나눈 것이 여기를 배운 것이고 등기법은 여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오늘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을. 지금 당장 등기하러 가자요. 지금 이 상황 가지고. 그럼 이 두 개 나중에 줘요? 오늘 줘요? 나중에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주는 게 아니잖아. 오늘 효과 발생해서 안 되니까 가등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두 개는 지금 줘요? 나중에 줘요? 좀 생각해 보자고. 지금 주고 나중에 뺏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주려면 바로 본등기예요? 가등기예요? 지금 줘야 되는 본등기 하는 거 가등기할 게 아니니까 이 두 가지는 일로 오는 것이고 이건 절로 가는 거예요. 말뜻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위로 올라오면 끝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나중에 준다는 얘기는 오늘 무슨 등기하자? 가등기 하는 거고 오늘 주고 나중에 뺏어 오려면 본등기 하니까 이 두 가지는 오늘 줘야 될 문제가 발생한다 보니까 가등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이게 풀고 가시면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 판례로 내려와서 가등기에도 가등기할 수 있느냐 물어봅니다. 가등기에도 가등기할 수 있다요. 가등기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가등기를 양도한 경우에 이전 등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가 판례 입장이고 전부 다 보기 등기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다가 대법원 판례예요. 또 가등기라는 게 있을 경우에 가등기를 채권자들이 가등기를 가압류할 수도 있고 가등기 이전이 가능한가요? 네, 그럼 이걸 막으려고 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할 수도 있다가 됩니다. 그럼 채권자가 가압류하긴 가압류했는데 어딜 가압류했대요? 가등기를 가압류한 것이고 또 가등기를 가처분한 겁니다. 이전 가처분. 그럼 잡을 게 많아서 없어서 얘는 굉장히 불쌍한 애들이에요. 뭐라고요? 굉장히 불쌍한 애들이에요. 상황을 한번 이해해보자고. 여러분이 채권자, 제가 채무자, 돈을 안 갚아요. 제가. 그럼 제 집을 가압류해서 어떻게 돈을 회수할 생각으로 제 집을 뒤져봤더니 전 집이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갖고 있는 건 딱 하나가 미유학적인 가등기 딸랑 하나 있어요. 이 가등기를 지금 가압류한 거예요. 잡을 게 많아서 없어서. 물에 빠지시면 뭘 잡으실 거예요? 그 몸으로 지푸라기로 될까? 자, 어쨌든 그 심정으로 작은 게 지금 이거 잡은 거예요, 지금. 아, 오늘 끝나고 집사기 도망가야겠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가등기를 가압류했더니 잡을 게 많아서 없어서 잡은 겁니다, 지금. 그 얼마나 잡을 게 없으면 가등기를 잡았을까? 불쌍하겠죠? 강조하는 이유가 다 있어서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이중에 가등기 할 수도 있다가 됩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나 못하는 것이 이제 가등기 얘기해서 본등기를 못하게 막는 본등기 금지가 처분은 허용하지 않는다 해서 본등기를 금지시키는 본등기 금지에 가처분 등기는 허용하지 못한다가 대법원 판례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구별시력인데
책 보게 되면 1번까지 푸른 내용이 이건데 밑에 박스 보시게 되면 가등기 가부 나와 있죠? 밑에 보니까 채권적 청구권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예. 시기부나 정지조건부 청구권 가등기 할 수 있고 장력 확정될 청구권 가등기 할 수 있고 권리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권리니까 가등기 이전 가능해요. 중복 가등기 가능해요. 이중에 가등기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까 청구권은 채권적으로만 가등기 할 수 있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하지 못한다. 종기부는 해지 조건부 청구권 안 됩니다. 보조등기 가등기 할 수 없어요. 처분 제한 등기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에 가등기 할 수 없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세요. 가등기에 가압류 할 수 있어요? 가등기 가처분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건 가능하지만 거꾸로 압류나 가압류 가등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헷갈렸죠 지금? 다시 가등기를 가압류할 수 있나요? 이건 가능해요. 근데 가등기에 가압류할 수는 가압류 가등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등기명인 부동산 표시 변경 다 허용하지 않고요. 가등기. 그 다음에 매매 취소 해지로 물권 회복비도 당장 본등 결사유다 보니까 가등기일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등기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용하는 거 보니까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가능해요. 이 두 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한 애들이죠? 써먹으려고 그래요. 허용하지 않는 거는 가압류 가처분에 가등기 들어올 수가 없다요. 그 다음에 가등기에 본등기를 금지시키는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허용하지 않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설명 다시 드릴 거 좀 기다리시고 이제 오른쪽에 가등기 절차가 나옵니다. 가등기 할 경우에 가등기는 공동이 원칙이고 예외가 단독입니다. 공동시청이 원칙이 돼 단독 시청하는 경우도 발생하더라. 제가 여러분에게 집을 증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믿어요 이 말을? 안 믿으면 저희 가등기 요청하시겠네요. 같이 갑시다. 손잡고 같이 가는 원칙이 공동이란 얘기예요. 이 원칙이 공동인 반면에 집을 드리겠습니다. 가등기 해달래요. 제가 가등기 안 해주게 되면 저희 소송 제기하면 되겠네요. 이행 판결 혼자 갈 수가 있는데 판결 안 받고도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가등기 해주시죠. 제가 바빠서 못 가니까 혼자 가십시오. 승낙서 요구했습니다. 그럼 승낙서 나왔다는 얘기는 협조했나요? 네, 그럼 혼자 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 반대로 가등기 해드릴게요. 같이 갑시다. 바쁜데요. 승낙서 주시죠. 글씨 모르는데요. 그러면은 가등기 해줄 마음이 아예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때는 판결 받으면 되는데 판결 받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법이 만들어준 규정이 바로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 제도가 있어요. 가처분 명령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가등기 할 권리가 있는 여러분들은 제가 협조 안 하죠? 그럼 법원에 가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난 가등기 할 권리가 있는데 의무자재가 안 해주고 있다. 이렇게 증명을 하게 되면 혼자 가서 하라고 명령서를 줍니다. 그거로 단독 시청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요 시험 어떻게 나오느냐 잘 보세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법원이 촉탁한다 이렇게 문제를 내요. 촉탁할 등기가 아니라 단독 시청할 등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게 잘 나오는 거예요. 법명령은 안 보셔도 되고 내려와서 실행인데 가등기는 옆에 실행 옆에다가 갑구 또는 을구 써놓으세요. 갑구나 을구는 가등기가 들어갑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갑구 을구 갑구 전세권 설정 가등기는 을구로 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표제분 가등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차이점이고 가등기 방식의 경우는 둘로 세분하는데 가등기는 주등기로 합니까? 포기등기로 합니까? 가기 전에 가등기랑 본등기랑 차이점이 뭘까? 차이점은 여러분이 옛날에 성적표 시간에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성적표에 가장 많았던 거 말씀하시면 딱 맞아요. 수 미항가 중 가장 많았던 거 가장 많았던 거 사실대로 가죠. 가 아니요? 차이점이 뭐라고요? 가가 차이점이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미친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등기는 주등기인가요?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는 보기등기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는 보기등기죠? 본등기가 보기등기면 가등기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가 인념을 보고 나는 것이 본능이랑 가득 차이점이 생기다 보니까 본능이랑 가등이랑 차이점이 뭐다? 가짜가 인념을 보고 따져 나가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우리 시험은 뭐만 아니면 자격증 주겠대요? 우리 시험 뭐만 아니면 자격증 주겠대요? 수음이 한 가중. 양만 맞아라요. 그럼 자격증 주겠다요. 60점 밑으로 뭐예요? 가잖아요. 60만 넘어가면 자격증 주니까 양만 되면 자격증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들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너무 왜 이게 양갓집 교수냐고로 야단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차피 뭐만 있으면 된다. 우리는 양만 되면 되는 거예요. 양만. 자, 어쨌든 간에 여기 그 방식이 될 것이고, 그래 교재에서 실행할 때 그 뜻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효력은 따라보지 않으셔도 돼요. 가등에는 어떤 효과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본능 기전까지 효력이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게 되면 가등기행의 본능이란 말 나오는데 이제 가등기 한번 실행해 보자고요. 자, 이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남편께서 그 여편에게 둘이 대화를 하는데 여편이 하는 말 내일부터 학원에 갈 것이고 공부하러 가니까 가능한 한 전화하지 말래요. 어디 학원 가는데 물어보니까 중개사 공부하러 간답니다. 그럼 이 말을 전해들은 남편이 당신은 머리 좋으니까 열심히 해라고 등을 두들겨 주든가요? 아니면은 머리를 좁아가면서 그 머리를 되겠냐고 하든가요? 당한 대로만 결정하자. 당한 대로만 하자. 뭐라 그래요? 열심히 해? 근데 왜 울라 그래? 자, 이제 그 머리를 되겠냐 구박을 하니까 와이프 하는 말, 내 머리가 어떤데? 남편이 하는 말, 너 머리 별로 안 좋잖아 그랬습니다. 발끈한 와이프가 땀 어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새로 지은 집 너 줄게 그랬어요. 합격하면 집을 증여해 주겠대요. 이 말을 믿을까 안 믿을까? 살아보니까 그 화상 말 못 믿겠죠? 자, 아닌가? 그죠? 사람은 좋은 말을 많이 써야 돼요. 좋은 말을 많이 써야지만 향기가 난다 그러더라고. 말을 많이 쓰면은 썩은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옛날에 TV에서 밥 한 그릇 떠놓고서 이쪽 밥에다가는 아유 예쁘다 사랑한다 말 많이 하고 이쪽에다 넌 왜 이 꼴이 하지냐 뭐 얘기하니까 나중에 한 달에 딱 열어보니까 여기는 하얗게 누룩이 피고 여기 시퍼렇게 막 곰팡이 들고 이 말 한마디에 대해서 미물줄도 그러는데 하다 보니 사람한테 좋은 말 해주면 그게 독이 되는데 득이 되는데 말만 함부로 했다가는 결국은 대화가 안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야. 사람 구강이 어떻게 생겼나요? 사람 구강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구강 입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동물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개를 보시면 개는 천정이 일자예요. 개는 말을 못하고 이거만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천정이 이렇게 생겨가지고서 그러니까 집에 가면 좋은 말 많이 하면 좀 괜찮아지는데 꼭 집에 말을 해요. 신랑 오자마자 하는 말 뭐예요? 밥 줘. 이거밖에 안 하다 보니 이게 별로 상태 안 좋아지니까 말을 좋은 말 많이 하시면 정신건강 좋아지고 맑아진다 누가 얘기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자 그럼 합격하면 집 준다고 의사표시 했으니까 이 말을 못 믿는 와이프 입장에서 진짜 줄 거야? 진짜 주겠대요. 그래서 1순위로 갑의 소유권 있는 집에 대해서 2순위로 밥 잘 먹인 다음에 딱 끌고 가가지고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됐습니다. 남편이 가등기 해줬네요. 와이프한테. 해준 건 와이프를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저랑 보는 관점이 틀리신데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머리 나쁘다 그랬잖아요. 떨어질 거 뻔하니까 집 뺏길 일이 없으니 확실하게 믿고 가등기 해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가등기 했는데 우쩍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설명할 게 있어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등기 해준 상태에서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 재밌으니까 갑이 병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우리 마누라 공부하면 집주를 가등했다 그러니까 병이 얼굴 색깔이 싹 바뀝니다. 자기야 나도 공부할 때 가등기 해달래요. 병의 정체는 세컨드예요. 스페인장 몰라가지고 쓴 거니까 좀 이해 좀 하시고 우리 가등기 안 해주면 우리 관계를 발설을 하겠대요. 이거 해줘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래 알아서 자기야 삼선이로 병원으로 가등기 할 수도 있다요. 이게 이중의 가등기란 얘기예요. 그럴 때 이 말을 전하는 정이란 자 오빠 나도 그러면 또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 감 잡았어요? 우쩍한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중의 가등기 할 수 있다 이거 설명한 것이고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맞아보자고.
그럼 가등기 두 개가 들어왔죠? 나중에 펄스트가 합격을 합니다. 그럼 본등기 하겠네요. 그럼 여기 본등기를 딱 쪼개서 하게 되면 본등기 하자마자 소유권을 리취됐겠죠? 병은 직권 말소당해버려요. 죽어버립니다. 그럼 병은 왜 죽었어요? 어떤 등기 때문에 죽었어요? 본등기 때문에 죽었죠? 근데 본등기 안 하면 자기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본등기 이 못하게 이걸 막을 수가 있느냐? 이게 본등기 금지가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가 돼서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본등기는 가등기 권리제 권리 행사인데 이걸 후순위가 못하게 막겠다. 이건 허용 못하다 보니까 이건 금지시켜버린 겁니다. 저거는 감 잡았죠? 이게 이제 이중의 가등기라고 설명드린 것이고 이제 마저 또 갈 것이. 그럼 가등기한 후에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나요? 가등기에도 가백의 소유권이 있죠? 그럼 병에게 이 집 매매 계획 때 팔아먹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소유권 있는 기에서 팔아먹을 수 있는데 이때 병을 제3 취득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가등기도 이전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아까 여기 을에서 정인한 자에게 가등기도 이전 등기할 수 있대요. 그럼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가 되겠죠. 그리고 입장이 바뀐 상태에서 이제 본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본등기라고 할 경우 누가 누구한테 가느냐? 현재 권리자가 원래 의무자에게 청구하게 돼 있어요. 누가 누구라고요? 현재 권리자가 원래 의무자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 말을 풀자고 이제 반을 가르게 되면 갑과 을은 원래 가등기한 애들입니다. 원래 가등기한 갑은 가등기 의무자 입장, 을은 가등기 권리자 입장. 그럼 둘이 본등기 하러 가면 좋은데 의무자가 소유권 팔아먹었죠? 그럼 얘는 의무자를 이어받았네요. 얘도 의무자 쪽이고 얘도 권리자 쪽입니다. 근데 이 두 명은 현재 권리 가진 자들이란 얘기예요. 이럴 경우 본등기 누가 하느냐인데 권리 행사는 권리자 행사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가등기 권리자가 됐어요 지금? 정이죠? 그럼 본등기 얘가 청구하는 거예요. 내 입장이 어떤 거 입장? 현재 권리자 입장. 정이. 갑한테 가야 됩니까? 병한테 갑니까? 물어봤더니 학설은 갈라져요. 학자들은 반반 딱 나눠서 병한테 간다. 갑한테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일단 판례가 나와야겠네요. 그럼 누구한테 갈지 모르겠지만 삼손이로 병의 소유권 넘겨받은 경우에 일단 본등기를 해버리게 되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두 개가 될 수 없으니까 본등기 하자마자 병등기 등기관이 직권말소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직권말소가 될 경우에 병이 지가 본등기하면 죽는데 본등기 협조할까요? 안 하겠죠. 본등기 청구는 정이 갑한테 가라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바꾸게 되면 누가 누구한테? 현재 권리자가 원래 의무자. 그러면 정이 누구한테 가라는 얘기인가요? 갑에게 가는 거지 병한테 가는 것은 안에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이해 같이 여기까지? 그럼 병 동의 받아봐야 될까? 본등기 할 때? 동의 받아야 될까요? 해줄까요 이거? 안 해주겠죠. 그럼 동의 받을 필요도 없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찾아보자고. 그럼 지금처럼 둘이 이렇게 가면 요거 그림 가지고 외우시든 이렇게 말로 외워도 외워야 돼요. 누가 누구한테 간대요? 현재 권리자 정의 원래 해준 갑에게 간다 이렇게 잡아놓고 넘어가시고 그림으로 이해 상관이 없고 전화 왔어요. 밥하러 오래. 자, 여기 권리자가 혼자 여러 명일 경우에 전원명의가 원칙인데 문제는 가등기권자 중에서 한 사람이 1인이 전원명의로 본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기 지분만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물어봅니다. 가등기권자 여러 명일 당시 그 중에 한 사람은 전원명의 본등기 청구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분만은 가능합니다. 아까 공유랑은 정반대네. 공유의 경우는 1인이 전원명의 가능했는데 지분은 안 됐는데 여긴 반대예요. 그래서 1인이 전원명의 본등기 할 수는 없고 지분만은 가능합니다. 공유랑 정반대 입장이다 보니까 시험에 참 잘 나와 이게.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전원명이 가능하대요? 안 돼요. 지음만은 가능해요? 네, 이게 공유랑은 틀리기 때문에 잘 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볼 것이 갑과 을이 살아서 얘네 없다고 가정하고 갑과 을이 살아서 본등기하면 좋은데 가등기한 이후에 갑이 사망할 수도 있고 을이 사망할 수도 있더라요. 갑이나 을이 사망했을 경우에 본등기할 당시에는 사망에 따른 상속 등기를 하고 본등기할 것이냐 할 필요 없느냐 이게 또 문제입니다. 또 응용할 게 있죠?
매매계약 체결하고 사망하게 되면 뭐가 빨라요? 매매가 빠르잖아요. 그럼 상속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넘긴다 그랬으니까 이제 매매를 가등기로 바꾸는 거예요. 가등기하고 사망했죠? 그럼 가등기가 빠르다, 사망이 빠르다. 가등기가 빠르니까 누가 사망하든 상속은 할 필요 없이 바로 등기하면 되는 겁니다. 죽은 자 상속이나 바로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이, 다 했네 여기까지. 당사자 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봐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일단 본등기 신청해서 1번 보니까 1번은 권리자 파트고 2번은 의무자 파트예요. 맨 밑에 1번 400페이지입니다. 가등기에게 본등기의 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권리자이며 가등기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그 이전받은 자가 등기 권리자가 된다. 찾았어요?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가등기가 을에서 누구한테 넘어갔대요 지금? 정에게 넘어갔죠. 그럼 얘가 가등기권자니까 이제 얘가 청구하는 건 당연한 입장이 되는 것이고, 반대 2번의 경우는, 2번의 경우는 요걸 따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갑이에요, 병이에요? 갑이죠. 그래서 읽어보니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할 때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본등기 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끼리 말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권리자가 원래 의무자, 아니면은 누가 누구한테 가더라? 정이 갑에게 가는 거예요. 이 갑을 병정 잘 써놔야 돼. 또 갑을 병정 써놔야지 갑을 병정 써놓고 이러면 헷갈리면 안 돼요. 요 말로 잘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고, 그 다음에 3번과 4번의 경우는 가등기한 후에 사망에 따르는 경우인데, 가등기한 후에 누가 사망했대요?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4번의 경우 가등기한 후에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권리자가 사망하던 의무자가 사망하던 둘 다 상속 등기할 필요는 없이 바로 등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잠깐 놔두시고, 6번의 경우는 가등기에게 본등기 신청 일부 지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분도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6번, 7번이에요. 하나의 가등기가 하나에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원칙은 가등기권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이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가 가등기권자가 자기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요. 이래는 집원은 등기할 수 있고 전원명의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어디랑 정반대예요? 공유랑은 반대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8번의 경우 가등기권자가 가등기를 양도할 수 있나요? 팔아먹을 수 있죠. 그럼 양도한 경우 가등기 이전 등기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고, 무슨 등기 방식? 보기 등기로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풀고 가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5번인가? 5번 맞아봐야죠. 가등기를 통해 본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표 정보를 내긴 내야 될 때 누구 거 낼 것이냐 또 문제입니다. 여기 잠깐 보자고. 이제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갑이 소유권자죠? 이면서 가등기 의무자고, 얘는 가등기 권리자입니다. 그럼 소유권자 등기표 정보 있어요? 네. 얘도 등기표 정보 있나요? 가등기 등기표 정보 한번 해보겠다는 자꾸 진짜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 진짜 으드득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 아니야? 자, 옛날에 권리는 등기별 정보 다 있다 그랬잖아요. 한번 해보겠다는 거 진짜로? 자, 그럼 가등기도 정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갑이 가진 것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별 정보, 을이 가진 것은 가등기 정보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등기할 때 누가 이 등기별 정보를 내야 할 것이냐, 이 문제 생기는 거예요 지금. 본등기하면 누가 소유권 취득해요? 가등기권자가 취득하죠. 그러면 권리자 입장, 의무자 입장, 권리자 입장,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니까 얘가 정보를 낼 의무가 따라오는 거지, 가등기 정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본등기할 때는. 오케이? 그게 지금 5번이에요. 읽어보게 되면 가등기에게 본등기를 신청할 때 가등기 등기표 정보가 아닌 등기 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표 정보를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이 말 뜻 이해 갔어요? 네. 그 가등기 정보는 가등기 말소할 때 필요한 거예요. 가등기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 가등기권자가 의무자죠. 그때 필요한 게 가등기표 정보인 거지 본등기 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능기구 조치란 말이 따라 붙는데 칠판 잠깐 보고 또 이해하자고요. 자, 요 칠판에서 가등기가 있고 본등기가 있고 병등기가 있죠. 요 세 개를 가지고서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가등기. 얘를 실행한 후에 본등기 하기 전에 시간상으로 갭이 생기겠네요. 요 시간과 갭 사이에 얘가 들어왔어요. 지금 병이 들어왔는 이 병을 뭐라고 부르느냐? 병을 중간 처본등기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중간 처본. 가등기와 본등기 가운데 들어오는 게 그래서 요 중간에 들어온 중간 처본등기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 가등기 후에 들어오는 기로서 가등기에 저촉하는 등기를 말 쓰는 겁니다. 중간 처본등기 요거는 본등기랑 양립할 수 없는 경우, 같이 있을 수 없는 경우는 다 직권말소예요. 직권말소 하는데 실판 보시고 말을 풀은 다음에 잡아드릴게요. 그럼 지금 가등기, 본등기 사이에 들어온 등기, 병등기 있나요? 요거 어떻게 했어요? 직권말소 했죠. 소유권이네. 소유권 직권말소 당했어요. 그럼 가등기 뒤에 들어온 지상권은, 지역권은, 전세권은, 저당권은, 임차권은, 압류는, 가압류는, 가처분 쓰지 마세요. 경매개시, 상속등기 다 직권말소예요. 다 직권말소입니다. 이 권리 중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만 가지시래. 하나만 드리겠다. 이 권리 중에서. 아니, 살해했다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떤 권리 가지실래요? 권리는 물권 유소네요, 채권 유소네요? 그럼 물권 가지시겠죠? 물권의 왕은 소유권. 제일 좋은 소유권이 죽었어요. 다 죽는 거예요. 오케이? 다 죽는데 문제는 살아있는 게 있으니까 그게 답이 되는 거야, 항상. 그래서 뭐지 다 죽어요. 뒤에 들어온 건. 다 죽는, 나중에 우리 요약집 보면 박스에 딱 넣어놨어요, 제가. 죽는 거 사는 거 가르마 타놨으니까 이제 그걸 보면 될 텐데 지금 다 죽어, 이거. 다 죽는데 문제 보니까 이제 읽어보자고요. 본등기 후의 조치에서 가등기에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직권말소한다. 찾으셨나요? 다 직권말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본등기에 양립할 수 있는 경우, 출판에서 양립할 수 없으면 직권말소라고 했어요. 거꾸로 양립할 수 있으면 같이 있을 때 말소가 안 되잖아요.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등기 전에 격리된 등기. 언제부터 직권말소한대요? 여기서 가등기된 후부터, 후. 오케이? 가등기 전에 있는 거는 손댈 수가 없는 건 선순위니까.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디귿번에 나온 것이 당해 가등기와 당해 가등기 이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와 가처분 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한다. 이제 이거 풀어야겠네. 자, 가등기를 통해 본등기 됐습니다. 본등기 한 경우 이 가등기를 놔둬야 할 것이냐 지워야 할 것이냐요. 본등기 했죠? 그럼 가등기 놔둘까 지울까? 한번 누가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나도 고집 있으니까. 놔둘까 지울까? 자꾸 지운다고 얘기하시는데 놔두는 거 이렇게 지우는 거 아니에요. 가등기랑 본등기랑 하나의 등기 별개의 등기. 번호가 하나잖아 지금. 번호가 하나의 등기라는 얘기예요. 본등기 왜 했어요? 가등기 때문에. 얘가 죽으면 얘도 죽어요. 본등기 했다고 가등기를 지우는 것은 아니니까 당의 가등기 살아있더라요. 말소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케이? 본등기도 가등기 지우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의 가등기 생활을 목적으로 한 가압류 가처분인데 일로 들어와서 아까 불쌍하다고 강조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가등기를 잡은 가압류 가처분. 아까 여러분이 제 가등기를 가압류했는데 확정 미확정. 미확정을 지금 가압류했잖아요. 제가 본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대요. 그럼 여러분은 좋아진 거 나빠진 거? 좋아진 거니 죽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 집 경매 실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들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살아있는 거 크게 몇 가지 있어요. 여기 세 개가 있지만은 기억력 디귿 나왔지. 첫 번째는
양립할 수 있는 거. 양립할 수 없으면 지금 말소라 그랬잖아요. 그럼 양립이 가능한 건 남겨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가등기 전에 들어온 거. 지금 말소는 시간 차이가 언제부터? 가등기 후니까 저는 살아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세 번째 해당 가등기 남아있어요? 지워야 돼요? 남아있어야 되죠. 근데 가등기를 잡은 가압류, 가처분은 살아있다. 그럼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작년 기출 문제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후에 들어온 등기 전부를 직권말소한다. 띵. 근데 참 나쁜 점이 전부를 놓쳤어요. 전부란 말을 놓치고 가등기 후에 들어온 게 직권말소 이렇게만 해석한 거야. 그러니까 맞다고 체크하고 넘어가니까 답이 어디 있어요? 이거 한참 더 답이 안 보이네. 전부란 말을 놓쳐가지고서. 사회법은 다 예외가 있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 살아있는 거 있어요. 그거 조심해서 봐놓고 넘어가시고, 넘어가게 되면 근데 가등기 이전 등기인데 제목만 이해하시면 돼. 이쪽에서 아까 가등기 이전 등기 할 수 있나요? 무슨 등기 방식으로? 도교 등기로. 그다음 맨 밑에 보니까 가등기 이전 가등기에도 가등기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당연히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 제한 등기. 가등기에도 가압류가 처분할 수 있죠? 하지 못하는 거 하나 아까 있다 그랬었네요. 본등기, 금지,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거기 나온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은 내용 다시 복습하는 차원인 것이고, 넘어가면 이제 가등기 말소가 나옵니다. 가등기 말소할 때는 원칙은 공동이 원칙이에요. 아주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독은 1번, 그 다음에 3번 두 개만 이해하시면 돼요. 1번은 가등기 권리자 스스로 명의인이 나 가등기 안 가질래. 그래서 가등기 필 정보하고 소유권일 경우는 인감증명 첨부해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1번은 포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3번의 경우는 아까 한번 설명드렸어요. 특례 규정인데 유일하게 이해한개인이 말소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더라. 그게 바로 가등기예요. 가등기 권리자 승낙설 첨부한 이해한개인도 단독으로 말소할 수가 있으므로 1번, 3번 두 개만 체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생략합니다. 가등기는 시험 매회네요. 한 번 안 빠지고 나온 적이 없어요. 23회 때는 가등기 여기서 3문제 냈어요. 가등기는 거의 매회 나오다 보니까 나오면 맞추셔야 됩니다. 나온다고 알려드린 데를 틀리면 맞출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등기, 오른쪽에 가처분등기도 22회, 23회, 24회, 25회 4번 연달아 나왔습니다. 올해 또 낼까요? 또 낼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우리 배울 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배운 게 있는데 따져보자고 이제. 처분자등기라는 것은 3개 있다고 배웠습니다. 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가 있고, 가처분이 있더라. 압류와 가압류하는 목적은 금전, 채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압류, 가압류고, 이 압류하는 목적은 세금 채권이고, 개인 간에 말하면 빌려준 돈, 민사 채권일 경우는 가압류하더라. 기억나세요? 얘는 금전 채권이 아니더라. 그럼 이제 얘는 두 가지는 돈 안 갚기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배우느라도 붙이면 되겠네요. 경매나 공매 뭘로 시작해요? 촉탁. 끝날 때도 촉탁. 이거 물리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들어올 때도 촉탁이고 나갈 때도 촉탁이고 경매도 다 촉탁이니까 이건 시험에 내봐야 다 촉탁이에요. 오케이?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가처분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자 이제 답부터 알려드리고서 풀고 나갈게요.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할 사항은 지금 써드린 건 반드시 암기하시고, 암기 안 되면은 방법은 없어요. 지우개에 써가세요. 하얀색 지우개에다가 써가세요. 써서 2차 시험지 받았죠? 잽싸게 옮겨 적은 다음에 지우개 지워야지. 증거인멸해야지. 아닌가? 근데 그거 봐도 이렇게 잡질 않아요. 웬만한 것들은 모른 척 해요. 심지어 옛날에 누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의정부 수강생 한 명이 참 예쁘게 생긴 아가씨 하나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참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 아가씨가 시험장을 딱 갔더니만 감독관의 총각이었었나 봐. 시험을 보고 있는데 문제 막혀서 못 풀고 있으니까 이 감독관이 한 2바퀴 돌더니만 보고 와가지고서 싹 찍어주고 갔대요. 여기 답이라고. 그래서 다 독이 알려줘서 보고 썼다고 얘기하던데, 여기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는 공부로 가야 돼. 이제 공부로 가는데
실력이 안 되면 기술이 좋아야 돼, 지금부터. 자, 필히 써서 가시는데, 이거는 22에, 23에, 24, 25 매번 나왔으니까, 이거는 올해 또 낼 것 같아요. 자, 갖춰보는 게 있다. 아유, 죽겠다. 그죠? 갖춰보는 게 있는데, 갖춰보는 게 중심으로 해서, 갖춰보면 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갖춰보면 뒤에 들 후순위가 있을 것이다요. 그럼 갖춰보면 선순위 권리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논점이고, 두 번째 갖춰 소송 끝났을 때 갖춰보면 어떻게 말소할 것이냐? 말소할 때 방법이 두 번째 논점이고, 세 번째 갖춰본 뒤에 들은 거 어떻게 말소할 것이냐? 이게 논점이에요. 자, 갖춰본 전에 들은 것은 선순위죠? 얘는 말소할 수 없어요. 선순위 손댈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까? 가등기 후에 들어오면 직권 말소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등기 전에 있는 거는 말소 안 되듯이 갖춰본 전은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선순위니까. 오케이? 갖춰본 뒤에 들어온 것들은 다 단독 시청 활동입니다. 직권 말소가 아니에요. 이건 단독 시청 활동이 될 것이고, 요 갖춰본 등기 말소 어떻게 할 것이냐요. 갖춰본 권자 소송이 승소한 경우도 있고 패소한 경우도 있어요. 승소한 경우는 갖춰본 등기 직권 말소합니다. 요 직권 말소가 들어가요. 패한 경우는 촉탁 말소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써놓고 가셔야 돼요. 어디다가 아시겠나요? 그럼 시험지문 딱 나올 때 어떤 등기가 딱 나오고 이게 어디에 속해 있는 거 빨리 잡아내셔야 돼. 그래서 과거기 주문대가 잘 들으세요. 갑의 소유권이 있고 갑의 소유권에 가압류가 들어왔고 가압류에 가처분 들어왔고 그 후에 저당권이 등기되었다.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그럼 빨리 그래서 소유권에 대해서 가압류가 가처분 들어왔죠? 그럼 가압류가 가처분보다 빨라요? 여기 써놔야지. 가압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가처분 들어왔죠? 그 다음에 저당권 들어왔네요. 그럼 순서상으로 가처분이 가운데 있고 선순위 가압류, 후순위 저당권이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말소해요? 놔둬야지. 말소할 수 없으니까. 선순위 말소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놔둬야 돼. 이건 말소가 안 돼요. 그럼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는 단독 신청 활동에 말소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 해당 가처분은 어떻게 말소할 것이 여기까지 타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끼워 넣어야 돼,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답을 잡아내야지 답이 떨어지는데, 보자고요, 이제. 1순위,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아시면 돼.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걸 써서 적용을 할 줄 알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를 써도 모르면은 써가서 이게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면 참 문제 생기는 거예요. 자, 갑의 소유권이 있는데, 소유권에 대해서 의라고 옛날에 증여계약 체결한 게 있습니다. 증여. 근데 집을 안 줘요. 자꾸. 그래서 화딱지 나가지고 의리 2순위로 가처분는 게 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누구예요, 지금? 의리 가처분 등기한 상태에서 갑이 이 집을 의리에게 안 주려고 가처분 말소하는 조건하에 말소해 주기로 하고 3순위로 병한테 소유권을 팔아버렸어요. 그럼 가처분된 거 팔아먹을 수 있어요? 팔아먹은 겁니다, 이제. 팔아먹은 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예요. 가처분권자 입장에서 이 가처분 말소가 안 된 경우에 의리 집 달라고 얘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의리 소송을 통해서 의리 소송에서 패할 수도 있고 승소할 수 있겠죠. 패한 경우, 승소한 경우 일단 요거 잡아내자고 일단. 자, 패했던 얘기는 판결문 나올까 안 나올까? 판결문 당연히 나오겠죠. 저도 줘요. 판결문은 이기면 이겼다고 줍니다. 판결문 나올 거예요. 똑같이. 나오겠는데 판결문 가지고 어디 갈 것이냐 이거만 연구하시면 돼요. 집을 달라고 우리 소송을 제기했는데 졌단 얘기는 을에게 집 줄 필요 없다예요. 그럼 올해 이 집 등기 못 해오네요. 그럼 갑병은 자기 등기 지켰어요? 그럼 등기 변경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면 소송에서 패소한 가처분권자 을 입장에서 등기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그럼 어디 갈까? 열받으니까 한 잔 먹어야죠. 그럼 등기소 안 오겠죠? 그럼 소송 끝난 거를 등기관이 알까 모를까? 누구도 안 왔잖아 지금. 누가 와야지 판결문 가지고 올 텐데 아무도 안 왔잖아요. 그 소송 끝난 거 모르니까 법원이 가처분 말소하시오 촉탁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반대로 원고 이겼다고 치자고. 을이 이겼다는 얘기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럼 판결문 가지고 을 자기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하러 가겠네요. 그럼 등기 신청하러 갈 경우에 판결문 따라 들어왔어요. 그럼 이걸 딱 받은 등기관 입장에서 아하 소송 끝났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있으니까 가처분은 직권말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집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자가 진 경우, 이긴 경우 어디 가는 가만 연구하시면 돼. 집 달라고 소송 제기해서 졌다. 등기소 갈 일이 없잖아요. 누구도 안 올 거란 얘기예요. 등기소에. 그럼 법원에 축탁을 해주는 거예요. 가처분 이제 지우라고 끝났으니까. 그럼 이겼다고 치자고요. 어디 가요? 판결문 가지고 법원에 왜 가? 등기소 가야지. 등기소 갈 거죠? 그럼 소송 끝난 걸 등기관이 알았어요? 근데 직권말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풀고 들어가는 것이고, 두 가지 좀 구별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거예요. 책 보면 읽어드리면 알 겁니다. 요거는, 자, 가처분 뒤에 들어온 요 등기죠? 그럼 을이 판결받았네. 그럼 을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판결을 통해서 단독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판결받았으니까 단독 신청을 하는데, 신청할 때 을이 요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병도 가백에 이전받았고 울도 가백에 소송 제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 가백에 이전받은 거란 얘기예요. 그럼 순위가 누가 앞서요? 병이 앞서니까 얘가 있는 동안에는 얘가 못 들어가요. 소유권 두 개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럼 전제 조건은 무조건 을이 병이 말소가 돼야 돼요. 이 말소 어떻게 말소할 겁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 말소는 판결받은 을이 자기 등기 신청할 때 반드시 동시에 단독 신청하는 게 권리예요. 직권말소가 아니란 얘기예요. 가등기 뒤에 들어온 건 직권말소 했죠?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건 직권말소 단독 신청하는 얘기예요. 왜 단독 신청하느냐? 가처분권자 이긴 경우는 일반적인 모습이 얘가 말소라면서 자기 등기하면서 요 말소를 동시에 들어옵니다. 동시에 들어오게 한 이유는 얘가 지워지자마자 쏙 들어가는 걸로. 동시에 안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동시에 안 하게 되면 얘를 먼저 말소했죠? 그럼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또 팔아먹어. 그걸 방지하려고 지워짐과 동시에 바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 팔아먹지 못하게 잡아놓으려고. 이렇게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이긴 을 입장에선 이거 말소하고 자기 들어갈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갑이 하는 말, 야 을 네가 이겼으니까 네 등기하면서 얘 병 말소할 수 있는 건 인정한다. 네 이겼으니까. 근데 이거 하지 말래요. 놔두래 병 등기. 내가 대신에 병한테 받은 매매계약 대금 너 줄 테니까 돈 받고 너 집 그냥 포기해 그러는 거예요. 그럼 편입증에서 보지 집 안 받고 돈 받고 이거 등기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합의 보고서. 그럼 거꾸로 이 병등기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유효로 바뀌죠? 그럼 가처분권자 이겼다고 무조건 얘가 무효 등기는 아니니까 직권말소가 안 되고 네가 등기할 때 지우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가처분 뒤에 들은 어떻게 말소하더라? 단독. 가처분 전에는 거는 손댈 수 없고 해당 가처분은 이긴 경우는 직권 빨리 나와야죠. 패한 경우는 촉탁 이렇게 말소하는 게 방법이어서 요거를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이거는 무조건 외우든 안 되면은 실력이 무조건 뭘로 메꿔야 돼요? 기술이 줘야 돼. 기술이. 이 기술이 줘야지 메꿔지고 이거 반드시 써서 안 되면 외워놓으시고 이거 가져가셔야 돼요. 난 손이 크다. 손에 적든 허벅다리 굵다. 뭐 어떤 적든 적어가야 돼. 그러니까 꼭 적어서 꼭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책 들어가서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 수영 보고 끝내자고요. 가처분 등기, 처분자 등기 일반 안 보셔도 상관없고요. 하나 넘어가시게 되면 가처분 등기 406페이지에 가처분 목적물부터 간단히 볼게요. 목적물의 경우는 부동산 특정 일부에 가처분할 수 있을까? 일부는 안 됩니다. 분할하기 전까지 일부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공유지분도 처분할 수 있으니까 가처분 등기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처분을 금지하는 이전 금지 가처분은 등기할 수 있지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몇 번째 본 내용이고, 가처분 등기 실행인데 가처분은 잘 들으실 것. 아까 저당권은 어디로 갔어요? 저당권 갑고 을고. 저당권 을고죠. 전세권도 을고. 단 저당권이 나올 당 소유권을 잡은 저당권은 갑구가 아니라 을구의 주등기. 저당권 갑구에 못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상권 잡은 저당권은 을구의 보기등기. 이거 기억나세요? 권리는 나눠져 있는 거예요. 갑구 을구로. 근데 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잘 들으실 것. 전직이 옛날 직업이 형사예요. 뭐라고요? 형사. 형사가 하는 일은 따라다닙니다. 범인 잡으러. 따라만 다녀요. 범인 잡는 건 항상 시민의 제보고.
아닌가? 그럼 따라다니기 뭐라고요? 형사죠? 소유권을 압류한대요. 소유권 어디 있어요? 갑구로 가는 거예요. 압류가 이젠. 전세권의 압류는 을구로 가는 겁니다. 소유권의 가압류 갑구로 가는 거예요. 지상권의 가압류 을구로 가요. 저당권의 가처분 을구로 가기 때문에 이게 나눠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소유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갑구의 조등기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을구의 부기등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전직이 뭐라고요? 다른 말로 따라다니는 거 말고 다른 말, 형사를 다른 말로. 자, 어쨌든 간에, 자, 혹시 경찰분 계세요? 자, 서울에서 노원에 강의하는데, 진짜 경찰을 닮으면 뭐라 그러니까 지금 짭새거리니까 저 한 분이 뒤에서, 자, 이러다 그래서 속으로, 아, 저분 경찰인가 보다 했죠.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니까, 무궁화 2개짜리 경찰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짭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야 그러니까 또 짭새 그러더라고. 저 경찰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가 진짜 뭔지 몰랐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저분 경찰이세요. 그러니까 그럼 짭새 안 할래? 자, 그래 넘어가는데 짭새를 신은경이 뭐라 그랬나 옛날에? 신은경 조폭만으로 해서 신은경이 큰 새를 안 보셨구나. 아,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나는 못하겠고 자, 맞아 같이 업었는 게 실행인데. 자, 1번 밑에 동그라미 1번이에요. 소유권에 대한 가치 업은 등기는 주등기로 합니다. 아니 마지막에 좀 웃어야지 힘이 좀 나아요. 그래야지 마지막에 재밌게 해서 가지. 자, 지쳤죠? 네. 자, 두 번째 소유권 이외에 대한 가처분 등기는 보기 등기로 가는데 2번이 피보존 권리가 소유권이나 청원권 등일 경우는 어디에 등기하는데요? 끝에 갑구에 가는 겁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피보존 권리 지하물권 설정 등기 청원권일 경우 전부 다 을구제 보기 등기로 가다 보니까 이 압류가 압류 가처분 따라다니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내려와서 3번에 이제 가처분 등기 효력인데 가처분 등기되어 있습니다. 팔아먹을 수 있어요. 네,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밑에 1번은 한번 읽어보시고 2번만 볼게요.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가 본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가처분 등기 후에 처분 등기라도 등기가 허용이 된다. 재판에서 가처분 채권자 얘가 이겨서 소유권 가지고 가기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팔아먹은 게 보호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게 문제인 거지 팔아먹지 못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팔아먹은 게 어떻게 할 것이냐가 밑에 가처분 등기 이후에 등기 말소 등기인데 가처분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다른 등기 말소는 다음과 같다 해서 1번이 잘 들으셔야 돼요. 당해 가처분 등기 이후에 격려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말소는 등기의 말소는 가처분 채권자 단독 신청, 동시 신청해야 한다. 요거네요.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이거 어떻게 말소한대요? 승소 판결받은 가처분권자가 단독으로 자기 등기 신청하면서 동시에도 단독 신청한다. 이해 갔어요? 그럼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어떻게 말소하더라? 단독이에요. 그럼 이제 단독으로 가처분권자 등기 신청했다는 얘기는 가처분권자 등기 신청했다는 얘기는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겼다는 얘기죠? 그럼 가처분 등기 어떻게 말소할까? 직권 말소하겠네요. 이제 읽어보니까 2번. 그럼 당해 가처분 등기의 말소는 등기관이 직권에 의한다. 찾았어요? 이렇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다시 이제 감만 잡으시면 돼요. 가처분권자 이겼습니다. 가처분 어떻게 말소해요? 직권. 패한 경우는 촉탁이죠? 그렇게 감 잡고도 쭉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가처분 뒤에 들은 거 어떻게 말소하고? 단독. 잊어먹으면 안 돼요. 나중에 이거 꼭 써가지고 이거 앞으로 7, 8번 쓸 거예요 아마. 많이 쓰다 보면 결국 눈에 외워져요. 기다리세요. 가처분 문제 풀기면 쭉 나올 테니까 그때 많이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똑같은 건 생략하고 3번도 생략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관공서 등기 마지막 촉탁은 따로 볼 건 없고요. 밑에 수용만 보시면 돼요. 수용이 마지막인데 수용은 등기 신청이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따져가면서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도 수용 등기 신청은 법률 규정입니다. 등기해야 주인 바뀔까 안 해도 주인 바뀔까? 안 해도 주인은 바뀝니다. 그럼 등기는 처분할 목적인데 수용을 통해 등기할 당시에는 등기 신청이 수용은 단독 신청의 원칙이에요. 수용권자가 단독 신청을 하시되 다만 수용권자가 국가나 지자체, 관공서가 수용을 하게 되면 촉탁이 예외 규정이 됩니다. 그럼 단독 신청한다는 얘기는 의무자가 등기하러 왔어요? 안 하죠? 그 의무자가 안 왔다는 얘기는 의무자가 낼 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 없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 제출할 필요 없고 인감 가져갈 필요 없다가 됩니다. 그럼 뭘 가져와야 되느냐? 수용이 있는 경우는 제출할 서류가 일단 수용은 협의 수용의 원칙이에요. 수용권자와 토지 소유자가 협의가 성립하게 되면 협의 성립 확인서가 있겠네요. 협의 성립 확인서, 협의서가 들어온다거나 협의가 안 될 경우는 관할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재결로 수용을 합니다. 그럼 재결서가 들어오는데 그럼 협의서가 있으면 협의서 가져오고 협의가 안 되면은 재결 가져오란 얘기예요. 그럼 재결 뜻이 뭘까? 다시 결정하는 거. 그 제자가 아니에요. 재판상 결정을 말이 재결의 뜻이에요. 국가의 결정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사법부하고 행정부하고. 사법부가 법원이죠. 법원의 결정을 판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부의 결정을 재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별하려고. 그럼 재결의 뜻은 다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재판상 결정을 주는 말이 재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됐잖아요. 그럼 재결로 뺏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협의서와 재결서가 바로 등기원인 정보로 제출을 하게 될 것이고 이거와 별도로 내야 될 서류가 토지 소유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확인을 위해서 보상금 지급 서면이나 또는 공탁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돈 줬나요? 네, 그럼 단독 신청할 수도 있다요. 그럼 돈 다 가지고 등기하려고 딱 봤더니만은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제가 제 땅을 수용을 당했어요. 제가 토지 소유자인데 근데 이 땅은 제가 상속받은 땅이에요.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또 잘 들으세요. 국어니까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수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럼 상속이 빨라요? 수용이 빨라요? 상속이 빠르죠? 그럼 상속 등기를 한 번 더 길드릴게. 자, 사망한 후에 상속 수용된 거 아니에요? 상속받은 거니까. 그럼 사망이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를 해야죠. 매매가 빠른 경우는 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빠른 게 먼저니까 항상. 그럼 상속이 빠르다는 얘기죠? 그럼 상속 등기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제가 돈 받고 이사 가버렸어요 그냥. 근데 수용권자가 제 등기부를 딱 보더니만은 돈 받는 사람은 전데 등기부에서 아버지가 나오네요. 그럼 상속이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한테 와 등기하랍니다. 상속 등기 먼저 하래요. 안 하면 건너뛰면 중간 생각돼 버리니까 제가 할까 안 할까? 사람 어떻게 뭐가 안 한다 그래? 할 수 있는 거지. 기분 나쁘게. 네. 안 할 수가 있겠죠 제가. 그럴 경우는 수용권자가 소유자가 해야 될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가 해야 될 상속 등기를 대위 신청한다거나 또는 부동산 표시의 변경 또는 등기면 표시 변경 등기 등을 대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대위 신청하래요? 상속을 대위 신청하라는 얘기는 뭐가 빠르다는 얘기인가요? 네, 상속이 빠른 경우 건너뛰면 중간 생각 떼버리니까 대위 신청하는 것이 규정이 된 겁니다. 제가 줄 쳐드릴 거예요 다시. 근데 이 다 할 거 다 한 다음에 수용권자가 다시 소유권 자기명을 이전 등기합니다. 이건 수용권자가 하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했을 때 이 취득 형태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수용권자 이전 등기했죠? 요거 원시예요, 승계예요? 아까 보존등기 배울 때 원시 취득은 보존등기 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효 취득하고 수용은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합니다. 이렇게 설명 안 드렸어요? 했죠? 참 짧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취득 원시입니다. 그럼 무슨 등기했대요? 이전 등기했죠? 여기 이상한 점이에요. 그럼 처음 취득하다 보니까 등기부상 모든 권리 원칙은 전부 다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원칙입니다. 직권말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직권말소 안 당하는 게 있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직권말소 못하는 경우는 일단 수용되기 전에 수용 개시일 전에 들어온 소유권 보존 등기 직권말소 못하게 돼 있고 수용 전에 들어온 소유권 이전 등기 직권말소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수용되기 전에 책에다 쓰지 마세요. 책에다 있는데 뭐 하려고 써? 내년에 강의하시려고? 책 쓰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수용되기 전에 상속을 받아서 실행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직권말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세 개가 중요한 것인데 요 세 개 묶어보니까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이죠? 다 소유권이에요. 다 소유권인데 무슨 소유권이냐? 수용 전에 들어온 소유권이에요. 그럼 수용보다 취득이 빨라요, 느려요? 빠른 선순위 소유권 살아있더라 이 뜻이에요. 묶어서 하나로 이야기 되면 요게 세 개가 다. 그 다음에 또 지역권은 살아있을까 소멸할까? 지역권 살아있게 됩니다. 유역지 지역권. 이놈의 지역권은 한이 많아요. 뭐가 많다고요? 이 한 많은 지역권은 살아있어요. 왜 또 한이 많을까? 오래 살면 한이 많은 거예요. 수용에도 살아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에도 살아있어요. 재개발에도 얘는 살아있어요. 아니 저건 또 왜 살지? 생각해보자고. 이 땅을 수용을 했대요. 여기 지역권인 땅이 있대. 길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와더라도. 도시개발에도 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재개발에도 일단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은 놔두는 거예요 다. 그래서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 살아있다 이 뜻이고 이건 뭐 당연한 얘기가 될 것이고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인정한 걸 살아있게 됩니다. 이 두 개도 외우셔야 돼요. 뭐하고 뭐? 선순위 소유권 하나 또 하나 지역권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다 직권말소. 오케이? 그럼 수용 후에 들어온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말소. 오케이? 네, 그럼 수용 전에 국가가 세금 받으려고 압류 놓은 게 있대요. 수용 전에 들어온 압류는 살아있더라 직권말소 당한다. 자신 있게 하나 둘 셋. 직권 아니라 그러려고? 압류 없는데 여기? 숨어있지도 않는데 보니까 자 압류 없잖아요. 여기 없으면 다 직권말소라니까. 압류권,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지상권 다 직권말소예요. 그럼 이 두 개를 외울래? 그 많은 걸로 외울래요? 이게 답이에요 다. 24회 때 얘가 답이에요 기출문제가. 그럼 수용은 몇 개만 살아있어요? 크게? 두 개 얘 빼고 이거 안 나오니까 두 개만 그러니 하나는 선순위 소유권하고 또 하나 지역권. 저기요 그럼 돈 받으려고 국가가 압류했는데 걔가 직권말소 당하면은 국가가 피해 보는 거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그랬죠? 따져봐야지 그러면. 자 이쪽에서 압류권자가 돈 달라고 압류했네요. 그럼 이 집을 돈 받으려면 공매가 되든 경매가 되든 팔려야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허 여긴 수용 내버렸네. 뭐가 나왔어요? 보상금 나왔잖아요. 그럼 미리 받으면 되니까 피해 볼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저당권 직권말소 당했어요? 네. 저당권자는 물상대가 있잖아요. 토지 수용됐죠? 뭐가 나? 보상금 나왔잖아요. 떡석 압류하면 되니까 피해 볼 게 없기 때문에 등기보상 채권자가 많을 경우는 보상금 소유자 안 주고 공탁 걸어놔요. 빚잔치 하라고. 오케이? 그럼 돈을 미리 받아오니까 피해 볼 건 없다라는 권리 다 보호가 돼요. 그럼 몇 개만 살아있어요? 크게? 이게 답이에요. 다. 선순위 소유권하고 또 하나 지역권을 제외한 나머지 다 직권 말소예요. 오늘 직권 말소 많이 배웠네요. 받은 결정이 본등기 하니까 직권 말소. 수용도 직권 말소. 환매도 직권 말소. 많이 배웠죠? 이걸 다 모아놓은 게 앞에 직권 말소 할 등기란 거예요. 여기서 배운 것들을 거기다 뽑아놨기 때문에 제가 직권 말소 할 등기 다음에 한번 모아 드릴게요. 이 몰려요 이렇게. 기억 안 나죠? 예? 뭐라는 거 도대체? 아이 덤앤더머들 빨리 얘기해보자. 자, 옛날에 배울 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22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22 제가 거기 다음에 오겠습니다 약속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오늘 배운 거 다 나올 텐데 이제 등기법 29조 1호와 2호 직권말수 하나요? 두 번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의 권리 아까 전세권자본 저당권 전세권 말소하게 되면 저당권 승낙서가 들어온 경우에 직권말소합니다. 세 번째 가등결정이 본등기한 경우 중간처분등기 직권말소하네요. 수용 있는 경우도 직권말소 나올 것이고 환매도 직권말소했네요. 그 다음에 승소한 가처분권자 자기 등기 신청할 때 당해 가처분 등기의 말소 어떻게 말소하더라? 요거 가처분 등기 신청할 때 했던 얘기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직권말소. 그러니까 지금 배운 게 다 몰려 있는데 이 직권말소 할 때는 다 뒤에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강의 나갈 때 우리 배운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할위반하고 사건의 등기 아닐 때 요거만 안 배우고 나머지 안 배운 거니까 뒤에 다 배운 다음에 다시 왔다 갈게요. 손가락 걸고 지문 찍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했잖아 옛날에. 아닌가? 맞죠? 책 들어가서 수용까지 줄친 다음에 끝내자고 이제. 수용 보게 되면 원칙은 페이지 410페이지 가서 수용은 단독 신청할 등기이다 공동 신청할 등기이다 410페이지에 단독입니다. 하지만 다만 관공서가 기업자 수용권자일 경우는 촉탁을 통해 등기하는 것이 예외 규정이 되고요. 등기 신청할 때 원인은 토지 수용이 등기 원인이 될 것이고 날짜는 수용의 시기 수용 개시일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의 경우는 첨부할 때 맨 끝에부터 등기 필정 인감을 가져갈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가져가서려 협의 수용일 경우는 협의 성립 확인서나 재결일 경우 재결서 갖고 와라. 그거와 별도로 가져갈 서류는 보상금 지급 증명 서면이나 또는 공탁 증서를 가져오실 것 찾으셨나요? 그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4번은 단독 나왔죠? 이제 5번의 경우는 등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사망이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를 하고 넘겨야 돼요? 바로 넘겨야 돼요? 하고 넘겨야 되는데 소유자가 안 하게 되면 그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도 있다. 거기 나온 것이고 6번의 경우는 촉탁 아까 나왔던 점은 빼고요. 7번이 중요한 겁니다. 7번의 경우 등기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 등기 기록 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 밖에 처분제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소유권이든 지하물권이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다 직권 말소해요. 그러나 다음은 그러지 않다 그래서 이외가 나와 있죠. 몇 개 나와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5개 나와 있잖아요. 7번 보시니까 2개밖에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란 얘기예요. 수용 전에 소유권 보존이 있어요? 수용 전에 소유권 이전이 있어요? 수용 전에 상속받으시라는 이전 등기 있어요? 요 3개 묶어서 뭘 이해하시고 선순위 소유권을 이해하시라는 얘기고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이 있어요? 유역지? 예, 관토 위에서 재결로 인정한 거 있어요? 5개인데 시험이 2개만 잡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묶어서 뭘 이해하시고 선순위 소유권 이해하시고 요거는 지역권 2개만 잡아놓으시면 돼요. 이 2개를 뺀 나머지 다 직권 말소예요. 이걸 못 잡으시면 다음 수용을 통해 이전 등기할 경우에 수용 토지 위에 있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처분금지 가처분? 이거 이미 날라간 거예요. 몇 개 빼고 다 직권 말소예요? 2개 빼고 다 직권 요거만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진도 끝이에요. 아직 끝난 거 아니고 제가 다 인사를 해야지. 자, 나중에 5월 달에는 요약집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사서 오시면 돼요. 왜 고생하셨고 다음 주죠 우리. 다다음 주다. 5월 1일 날은 노동조리여서 아마 모의고사 보실 거예요. 다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